단백질러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14년 이제 청룡의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방송도 올 한 해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좋은 방송들 또 만들어 나가겠다는 또 이제 각오를 다지면서 올 한 해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요. 우선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문구가 조금 달라진 것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단백질러와 함께하는 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드렸는데 단백질러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브런치의 PPL 이 가족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네이밍 스폰서로 2024년 저희와 또 함께할 예정입니다. 싱컨바인의 단백질러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 이제 자주 단백질러 또 소개해드리고 또 PPL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진짜 뭐 가족 같은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2024년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네이밍 스폰서로 한 해를 쭉 이제 함께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후원 또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브런치 그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큰 힘이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좀 그 PPL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광고들이 들어옴으로써 네.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정말로 큰 힘, 실질적인 큰 힘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뭐 단백질러가 됐던 뭐 오진이가 됐던 네. 앞으로 이제 어떤 또 광고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좀 안 좋게 보시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네, 이게 이 그 프로그램이 존재하려면은 네. 역시나 그런 힘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또 힘을 내줌으로써 우리가 또 이어갈 수 있으니까 또 뭐라 그래야 돼. 여튼 응원 많이 하다가 하시면 응원 되죠. 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민우님 또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에는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읽어주세요. 뭐요? 사실상 치디 형님의 밥줄 브런치도 하셨는데 아유 위원님 이거는 그냥 취미로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상. MHJ님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죠. 네, 정확히 아주 그냥 말씀드려요. 제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당연히 큰 도움이 되지만 가족이 쓰러질 정도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고 아주 뭐 좋은 방송인데. 그래도 이제 이 대외적으로는 힘든 척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그럼요. 네, 밥 줄일 수밖에 없어요. 밥을 하도 처먹으니까. 밥 줄이긴 많이 해요. 드셔야 되니까. 네,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저는 정말 브런치 지금 벌써 우리가 이제 3년째? 네, 그렇죠. 네. 시간 빠르네. 우리가 그럼 44세 만났구나.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44세 됐습니다. 만났지. 46. 이제 반 더 살았는데 이제 산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지고 무슨 있는. 말씀이세요? 이제 더 늘어나겠죠. 미쳤다, 진짜. 자, 뉴욕맘님 단백질러 회사에 감사해야죠. 덕분에 브런치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저희가 개편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역시 이렇게 PPL로 응원해주시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런치의 영상, 라이브 뭐 곳곳에서 단백질러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가 이벤트는 물론이고요. 각종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 얘기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일정 확정 소식 먼저 해달라고 다롱현 형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3월 23일 정규 시즌 개막이 확정이 됐습니다. 2019년 이후 무려 5년 만에 3월 개막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이제 일정 너무 밀리고 뭐 이제 11월 초까지 야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뭐 보니까 올스타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일에서 4일로 또 줄고 뭐 이랬더라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며칠 해요? 며칠 휴식이에요? 올스타전이? 올스타전 뭐 일주일에? 여기도 한 나흘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정도 여기도 한 한 나흘 하는 것 같은데 KBO가 좀 길긴 했죠. 길긴 했죠, 그렇죠. 예, 네. 좀 길긴 했고 그것도 이제 다시 좁혀졌고 그리고 3월 23일에 이제 개막을 한다는 건 한 일주일 정도 당긴 거네요. 딱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일주일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11월 달, 10월 달 이때 되면 일주일 그게 뭐 6경기 뭐 많게 7경기까지 가능한 뭐 그런 날짜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 대회가 최근에 계속해서 해마다 있잖아요. 네네. 시즌 이후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그 타이트하게 어떻게 보면은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운영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KBO도.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일찍 시작하는. 그래요. 이게 뭐 있는 것 같아요. 국제 대회도 국제 대회지만 사실은 이제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도 이게 뭐 우천 때문에 계속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11월 초에 야구 보면 진짜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이제 너무 그런 춥죠. 선수들도 사실 경기 뛰는 거 힘들고 관객도 보기 힘들고 이래서 조금 당길 필요는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162경기 하는데 뭐 물론 월요일 안 쉬고 한다라는 이제 차이점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뭐 10월 말쯤이면 뭐 대부분 다 끝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에는 이제 끝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엔 그래도 한 11월 초까지는 계속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특히 올해 또 예상치 못한 그 우천 취소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면서 경기가 계속 뒤로 밀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그 포스시즌에 그 떨어진 탈락한 팀들은 포스시즌을 치르면서 뭐 리그를 감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좀 여유 있고 좀 유연하게 이렇게 좀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만간 저희 또 이제 이거 단백질러 네이밍 스폰서 기념 할인 없나요? 나경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만간 또 할인 이벤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보니까 KBO 이사회에서 오는 11일이죠. ABS 피치클락 그리고 연장 승부치기 도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ABS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 볼판정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치클락은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뭐 몇 초 이내에 투구를 맞춰야 된다 뭐 이걸 거고 연장 승부치기까지 사실 지금 피치클락이나 연장 승부치기는 메이저리그에서 이미 도입이 된 상황이고 이 ABS 자동 볼 판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나라 야구에서도 도입되지 않은 이제 먼저 KBO가 앞서서 가는 그런 길일 텐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부담될 거예요. 그쵸?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장착을 한다면 이거는 뭐 MLB도 그렇고 MPB도 그렇고 이제 그 검토를 하겠죠. 네. 이걸 어떻게 해서든 좀 받아들이기 위한 검토가 될 텐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정말 이게 국제적인 개망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시행을 했다가 이거는 너무 아닌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은 근데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KBO도 이거 심사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나름 또 이제 검토도 하면서 네. 점검도 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너무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걸로 막 공격하거나 그러게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어쨌든 KBO 입장에서도 뭐 심사숙고해서 도입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도 이제 듣는 그 소스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걱정이 좀 사실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일단은 좀 추진을 하는 모습도 저는 좀 보였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일단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해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이제 점점 고쳐 나가면 이제 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볼판정 자동 볼판정이라는 게 이제 스트라이크 볼 이게 사람이 봐도 사실 논란이 정말 많았었던 건데 이제 시스템이 과연 얼만큼 정확하게 볼 수 있겠느냐 요거는 일단은 도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예상은 된다 뭐 정도. 네. 나도 이거 처음에 이 도입한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정말 많이 연락을 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진짜 그 당시에 기자들 다 그랬어. 이거 제발 하지 말라고 좀 전해줘라. 그렇죠. 이건 안 하느니 못하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리고 어떤 리그든 어떤 스포츠든 심판이 있는 스포츠들은 당연히 오심이 나오고 그렇죠. 그 재미가 어떻게 보면은 보는 그 팬들로 하여금 그것도 하나의 또 볼거리고 분명히 재미가 될 거다. 뭐 분노하시면서 또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고. 이거는 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어떤 판정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걸로 쭉 가는 게 낫지. 이걸 뭘 어떻게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뭐 경기를 뭐 이렇게 좀 뭐 진행시키고자 뭐 도입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 그러게요. 일단은 좀 도입을 해보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뷰캐넌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와 작별할 것처럼 이제 보인다라는 이제 보도가 어저께 이제 흘러나왔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와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얘기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뷰캐넌 선수 지난 뭐 4년 동안 이 KBO 리그에서 보여준 모습 뭐 그라운드 내에서나 또 바깥에서나 또 그리고 팬 서비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한 외국인 선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국내 외국인 선수 제도 때문에 이렇게 또 길게 갈 수 없게 된 거 이것도 참 아쉬운 일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이 너무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뷰캐넌 선수가 조금 받아들였으면 좀 어땠을까? 약간 좀 생각, 그쵸, 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이게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의 차이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계약 조건이 공개가 된다면은 누구나 다 뭐 알 수가 있겠지만 네. 근데 이거 다 거의 뭐 금액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계약 그렇죠. 뭐 불발되는 거 보면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조금씩만 양보하면은 뷰캐넌만한 외국인 선수 참 찾아보기 힘든데 그쵸. 이 정도 검증된 선수 참 찾기 힘든데 좀 안타까워요. 저는 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네. 돌비수님께서 삼성도 외국인 선수 최고 계약을 제시를 했지만 셀러리 캡 때문에 더 해줄 수 없는 구단의 처지가 아쉽고 뷰캐넌 선수도 계약 조건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스탠스에서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뷰캐넌 선수가 지금 이제 나이도 이제 나이니 만큼 메이저리그에 만약에 이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막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계약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기는 하거든요. 이제 국내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줄 수 있는 금액보다 과연 메이저리그에서 보장 계약으로 줄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싶으면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데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루친스키도 그렇고 메릴 켈리도 그렇고 뭐 예전에 뭐 린드블럼도 그렇고 국내 KBO에서 다시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했던 선수들이 나름 나쁘지 않은 계약을 따냈잖아요. 그렇죠. 네. 뷰캐넌도 약간 그쪽에 좀 많이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좀 미국 진출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선수들하고 나이 차이도 그렇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글쎄 나는 뷰캐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외국인 선수라서 그런지 좀 마음이 더 갑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따 오승만 선수에 관한 이야기도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주제 고우석 선수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계약 소식이 좀 떴었죠. 이제 LG 트윈스가 결국 고우석 선수의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수락을 해줬고 고우석은 계약을 위해 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샌디에고에 또 착륙을 해가지고 메디컬 테스트 지금 뭐 받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행선지는 존 헤이먼 기자, 뉴욕 포스트의 기자죠. 저명한 메이저리그 기자에 따르면 이제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구단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포스팅 절차에 따라 최근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고우석 이적 제의를 받았다. LG는 선수의 뜻을 존중해 해당 팀 이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인 오른손 투수 고우석과 샌디에고의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존 헤이먼 기자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투수를 맡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이제 고우석 선수가 마무리 투수 사실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지금 5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세이브를 올린 선수이긴 하지만 바로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 이 마무리 투수를 꿰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갔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글쎄요 지금 보직에 대한 거는 저는 100%다 믿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스프링 캠프를 또 치러봐야 되고 시범 경기를 또 거쳐봐야 되고 물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고우석이 마무리를 맡아주는 게 한국 야구 팬들한테는 제일 베스트죠. 그쵸. 사실은. 근데 뭐 팀 사정상 고우석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은 계약 그 조건이 뭐 이정우 선수만한 계약 조건이라면은 뭐 그냥 붙박이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들리는 그 조건을 보면 그 정도의 몸값인 선수는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거의 중간보다도 아래 아니에요. 그 정도 사실 이제 몸값이면. 긁어보는 느낌, 이제 로또의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뭐 계약 조건 같은 경우도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돌비수님 말씀처럼 굳이 마무리 안 해도 중간 개투 자리만 잡아도 성공입니다. 이건 맞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진짜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선수로 이제 완전히 자리 잡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보직보다는. 그리고 사실 이제 고우석 선수 나이가 또 어리잖아요. 이제 2년 보장 계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년 계약이 끝나고 또 한 번 이제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FA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불펜 투수의 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과 상관없이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보장이죠. 네네. 네, 우리는 1년 보장이고. 지금 또 이렇게 흐름을 또 끊으세요. 이거 이러면 이따가 또 현씨가 편집을 해야 됩니다. 앞에 약간 주민님이. 지금 약간 졸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딱 이게 메시지를 전한 거야. 뭘 졸고 있어요 지금? 안 졸고 있는데.
나 아, 흐름 끊겼어. 원래 막 던지는 애라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마무리 투수가 아닌 상황으로 진출해가지고 마무리 투수까지 올라간 사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승환 선수가 또 그랬잖아요. 아, 세인트루이스. 그렇죠. 세인트루이스에서 저는 고우석 선수도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9위에서는 뭐 밀리지 않는 그런 선수니까 근데 일단은 이따 이제 뭐 계약 조건, 네.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금 아쉬워.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조건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4 시즌 올 시즌은 연봉은 175만 달러 그리고 2025년은 이제 225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2년의 보장액 같은 경우에는 4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상호 옵션이 있거든요. 300만 달러의 상호 옵션이 있는데 사실상 상호 옵션은 실행되기가 어렵다라는 걸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제 50만 달러의 바이아웃 그러니까 옵션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구단이 선수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요게 이제 또 50만 달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장 금액으로는 이제 4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2년에 뭐 59억, 60억 정도 되는. 어우, 참 뭐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뭐 로또 메이저리그에서 로또 긁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메이저리그 로또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59억, 60억이다. 단위 자체가 이제 다릅니다. 메이저리그는. 미국에는 뭐 몇 천만 달러, 수천만 달러짜리 선수들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팅 금액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샌디에고가 만약에 이제 계약을 확정 짓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장 금액 450만 달러의 20% 그러니까 11억 7,800만 원 이게 우리나라 돈 하면 12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12억 정도를 또 이제 수령을 하게 되는 건데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좀 원래는 고우석 선수를 보내주기가 좀 꺼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선수랑 구단이랑 이만큼 이상 안 나오면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놨던 그 금액치가 있대요. 근데 그 금액치에 못 미달을 이제 했기 때문에 구단 측에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근데 고우석 선수가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가고 싶다 그랬대요. 메이저리그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그때 이제 구광모 회장이 선수의 또 꿈이라는데 보내줍시다. 보내줘 이제 통큰 결정을 또 했다고 하네요. 보내줘요. 선수가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은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한국 시리즈 우승도 했고 최고 이제 마무리 투수로 뭐 인정도 받았고 했으니까 당연히 더 큰 꿈을 또 보고 또 더군다나 와이프의 오빠잖아, 형님이잖아. 가족이 저거 가가지고 저거 하는데 또 본인도 얼마나 그렇겠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약간 그 예상했던 기준치보다 좀 낮았지만 그래도 막 보내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정도라면 보내줘야죠. 그쵸. 고우석 선수가 진짜 진심이라는 게 올 시즌에 사실 2023 시즌에 좀 부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는 더 큰 계약, 더 좋은 규모의 계약을 받고 넘어가려면 FA로 진출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라는 거, 그렇죠. 1년 더 먼저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만 좀 물어볼게. 그게 도대체 어떤 차일까? 1년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갈 수 있다면 포스팅을 통해서 포스팅을 하면은 구단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FA는 그게 아니잖아요. FA로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하면 이제 보상금 빵원이죠. 그쵸. 네, 아무것도 못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FA가 돼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선수 입장에선. 네. 근데 또 선수들은 그 1년을 더 당겨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포스팅을 하는 건가? 그렇죠. 좀 더 젊을 때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 LG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포스팅으로 보내게 되면은 만약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에 뭐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에 다시 이제 LG에서 4년 보유권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먼저 보내주는 대신에 4년 동안 이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거라면 FA로 만약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다시 전구단 상대 FA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LG는 조금 보내주는데 좀 그래도 대승적으로 좀 보내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근데 뭐 선수 입장이라면 당연히 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자꾸 이제 FA 때 가면 더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제 뒷문 이제 사실 이정용 선수도 군대를 갔고 또 이제 고우석 선수도 또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서 불펜 특히 이제 투수진에 있어서 좀 뎁스가 얕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백승현 선수라든지 뭐 유영찬 선수라든지 새로운 이제 마무리 후보들을 이제 많이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일 베스트는 제가 볼 때는 정우영 선수가 정상 궤도로 올라서면 정우영이 맡으면 제일 베스트죠. 150km 넘는 사이드암인데. 근데 유영찬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은데요. 그쵸. 올해 그 활약도가 연경엽 감독한테는 굉장히 큰 그 좀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유영찬이 있기 때문에 뭐 고석이 가도 어느 정도 플랜 B를 계획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뭐 유영찬 선수는 지금처럼 약간 필승조에서 중간에 뭐 셋업으로 7회나 8회 이때 등판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던지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확실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선수지. 사실 올해 어떻게 보면은 반짝한 거잖아. 이제부터 시작인 거잖아. 2023년에. 네. 2023년에. 그러면 이제 24년 1년 이제 좀 잘했다고 해가지고 뭐 팀 사정상 보직을 더 주요 보직으로 옮긴다는 거는 이 선수한테는 엄청난 큰 부담이 또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마무리는 해본 사람들이 해봐야 돼요. 이게 몇 번 불론 이제 만약에 불론이 나오면은 네. 완전히 나가버린대. 아하. 이게 완전히 나가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무리는 정말로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또한 그 전에 있던 마무리 투수들도 이러한 경험들, 그렇죠. 실패했던 경험들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뭐 간 거긴 하지만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마무리 후보감이. 정우영이 탁 해주면은 제일 사실 베스트인데 또 선발진에서 뒤로 갈 사람도 그렇게 뭐 많아 보이지는 않고. 그러게요. 네. 이 고우석이 빠지니까 확실히 좀 공백이 좀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뭐 고우석 선수가 2023년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는 하더라도 이제 지난 5년 동안 뒷문을 든든히 지켜줬었던 선수가 빠지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험 마무리 투수로서 이제 발돋움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걱정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황 차장님 마무리는 멘탈이 제일 중요한데 유영찬 선수가 제일 마무리에 가까운 멘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도 유영찬이나 백승현이 1순위지만 후보는 김진성의 함덕주까지 4명이 총 이제 마무리 아니 한 선수가 이제 갔잖아요. 이제 고우석이라는 어쨌든 걸출한 마무리 투수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후보들이 4명이나 있다라는 게 지금 뭐 LG 트윈스의 투수 뎁스가 얼만큼 좀 탄탄한지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도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뉴욕맘님 또 10달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석 선수 갑자기 헤어지게 돼서 아쉽지만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큰 무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까지 또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고우석 선수가 이 샌디에고로도 진출하게 되면서 마무리 투수 될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로버트 수아레즈라는 선수도 있고 또 이제 마스에 유키 선수와도 최근에 이제 샌디에고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우석 선수보다 계약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고우석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불펜 보직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샌디에고 아시아 선수들이 많네. 그쵸. 다루비슈에, 김하성에, 마스유키에 4명이나 되죠. 고우석 선수까지. 네. 맞네. 샌디에고가 예전에 저 홍성훈 선배가 코치로도 또 그렇죠. 있었고. 네. 또 박찬호 선배가 선수도 고문인가? 맞습니다. 구단 고문이죠. 그걸로도 있고. 야, 샌디에고 구단하고 한국에 뭔가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우석 선수가 샌디에고에 입단하면 김하성 선수와 같이 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3월 20일과 21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샌디에고 LA 다저스의 MLB 서울 개막전에서 한국인 선수 2명 또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됐고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한국에서 치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또 같이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고우석이 이정우를 상대로 또 던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고우석이 던지고 김하성이 막아주는 이런 그림도 또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바빠지겠네. 올해 바빠지겠어. 네, 바빠지면 좋죠. 네. 바빠지겠어. 근데 우리 팬 그 과인님이 이 샌디 19번이 영국 열번이라고 딱 돼 있네. 그 번호까지 진짜 팬들 정말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다. 네네. 대단하시네 진짜로.
이게 한국인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최근 이정우 선수도 그렇고 고우석 선수도 그렇고 해외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KBO에 관한 이제 얘기들이 주가 돼야 되는 방송인데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네. 오프시즌에 사실은 큰 이슈, FA 계약도 지금 뭐 없고 이슈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고우석 선수도 이제 확정인 거죠. 지금 네, 이제 뭐 가기로. 메디컬 테스트만 통과하면 네. 박수를 치면서 보내드려야지 가서 파이팅 할 수 있게. 저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우석이 던지고 이정우가 치고 김하성이 잡는 그림 가능한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다리가 좀 잘 맞아야지만 아다리. 이런 일이 또 나올 수 아다리.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네. 아다리. 네. 김민우님 고우석 선수 축하드리고 그곳에서 멋지게 자리 잡아서 다른 팀에서도 간절히 원하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출할 때는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되겠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보시고 계시지만 고우석 선수가 좀 잘 자리 잡아서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족적을 남기는 그런 선수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도 한번 좀 소화를 해보면서 다음 주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 19번 이제 토니 구인 선수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토니 구인 하면 또 이제 메이저리그 또 최고의 교타자, 전설적인 또 교타자 아니겠습니까? 압니다. 그분이었구나. 네. 야, 참 옛날 분 옛날이네.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요. 위원님 오늘 되게 할 말씀이 없으신가 보다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뭐 할 말도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지만 고우석이 갔다고 하니까 네. 이게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네. 걱정부터 들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팬들이 뭐 이렇게 뭐 19번 뭐 이런 거 이렇게 글로 올려주시니까 네. 또 저것도 이렇게 또 읽다 보니까 또 딴 생각하는 것처럼 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시온님 피치클락 산성하시냐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올해 이제 도입된 걸 한번 쭉 봤을 때는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피치클락을 도입하면서 투수들의 부상이 좀 늘어났다라는 이 결과도 있어가지고 이 경기가 짧아진 거 그리고 이제 죽은 시간이 사라진 거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좋고 경기도 박진감 넘쳐 좋긴 좋은데 투수들이 또 이제 이 부상을 많이 입게 된다면 팔꿈치 좀 부하가 가게 된다면 요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뭐 피치클락 때문에 그 예, 이유 예.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상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시도하면서 시간이 막 단축되고 막 빨리빨리 던져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인 게 이게 프로야구 선수가 그런 것 때문에 부상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개인이 문제가 있는 거죠. 몸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올해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프로라면은 사실 말 그대로 최고 레벨 아닙니까? 네.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처나 대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치클락 때문에 가장 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걸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그 시간 단축이 될 건지는 저는 오히려 그쪽에 더 물음표가 달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KBO 투수들이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그게 개선돼야지만이 시간이 뭐 줄어들지 빨리빨리 던지는데 볼을 더 많이 던질 거 그럼 내가 볼 때는 그 경기당 투구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요거는 뭐 일단 도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한화 이재원 영입 관련해서 또 의견 주세요 얘기를 하셨는데 한화가 이제 또 이 김강민 선수 이어서 이재원 선수까지 또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했죠 벌써. 네. 5천만 원의 1군 최저연봉에 계약을 했고 근데 한화가 지금의 행보가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뭐 안치홍 선수, 최은성 선수, FA 영입은 당연히 전력 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네네. 하나고 한화가 몇 년 전, 한 4년,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고참들과 이별을 하면서 리빌딩의 시작을 했던 팀인데 그러네요. 보면 뭐 김강민도 그렇고 이재원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한다는 건 이거는 약간 그거랑 좀 맞지 않나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장의 잦은 교체도 팀의 방향성에 아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참 그 고참들과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가 보면은 누구였어요? 박종훈 단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로 이제 정밀찬 단장으로 바뀌었고 정밀찬 단장 쪽 또 얼마 안 있다 이번에 또 손혁 단장으로 또 그렇죠. 바뀌었고 이러다 보니까 막 계속 그 우왕좌왕 갈팡질팡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화가 과연 이러한 영입들이 내년 시즌에 그러니까 올 시즌에 얼마나 또
그 성적으로 연결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 포수 뎁스 강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뭐 최재원 선수 백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박상원, 허인서, 장규현 이런 젊은 선수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백업 포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또 많은 팀들이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테랑 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백업 포수 쓰고 그러면은 젊은 선수들은 언제 또 기회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2군이 아니라 1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량은 갖춰져야지만이 백업으로서 기회를 얻는데 이게 갭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기본도 지금은 좀 안 갖춰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1군 경기에서 쉽게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기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포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에서 그래서 시작은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시도를 했는데 기량들이 1군에 그 근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1군 이거 선을 보이는 건데 많은 관중 앞에서 이런 그 기량이 안 돼 있는 선수를 기용하기도 그렇고 하나 되게 골치 아팠을 거예요. 고민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뭔가 지금 방향이 자꾸 끼워 넣는 그런 좀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 쪽에 있다라는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김강민 선수도 그렇고 이제 이재원 선수도 그렇고 워낙에 이제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니만큼 젊은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줄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지금도 1000분 가까우신 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가 114개인데 요즘에도 제가 채팅이 많이도 읽어드렸지만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좋아요 동료를 또 안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잊고 시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주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과 FA 오승환 선수의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금액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승환 선수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05년 입단 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를 했고 한신, 세이트루이스, 토론토, 콜로라도에서 활약하고 2020년 삼성으로 복귀해서 또 징계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3 시즌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FA 자격을 획득하게 됐는데 2013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부진이 있었죠. 잠시 마무리가 아닌 필승조로 등판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감을 찾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선발 투수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해봤습니다. 후반기에는 점차 안정세를 찾긴 했습니다만 시즌 최종 성적 58경기 동안 4승 5패 30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3.45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올 시즌 일단 오승환 선수의 성적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이브 숫자는 나쁘지 않네요. 30세이브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오승환이라는 이름 앞에 3.45 좀 아쉽기는 하고 뭔가 오승환 선수가 이제 국내로 컴백을 했을 때 외국 진출을 하기 전에 오승환과 이후의 오승환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네. 그 전에 오승환이 그 기록했던 그리고 경기장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 이게 너무나도 그 압도적이었잖아요. 그쵸. 그 인상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완벽하진 않고 근데 일단 오승환 선수는 이제 앞으로 올 시즌 2024 시즌의 보직은 구단이 정말 심사숙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재윤이라는 선수를 58억에 영입을 했는데 김재윤 선수는 마무리 투수예요. 마무리 투수를 60억에 가까운 거액을 투자를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를 중간에 쓴다?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뭐 어떻게 보면 삼성 하면은 뭐 이승엽 이렇게 딱 떠오르죠. 오승환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마무리 투수인데 이 선수를 또 마무리가 아닌 중간에 또 쓰기에도 근데 이거는 삼성이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교통 정리를 빨리 해줘야지. 근데 뭐 일단 오승환 선수 계약이 이뤄져야지만이 뭐 그 교통 정리가 될 텐데 올해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오승환 선수 세이브 숫자는 괜찮지만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조금 내용 면에서는
좀 불안함이 좀 많았다. 그렇습니다. 뭐 MS23님께서 삼성의 오승원보다 잘하는 불펜 있음? 이랬을 때는 사실은 뭐 뚜렷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삼성사랑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승원 선수 FA 계약 지금 삼성 팬 대부분 좀 뭐 돈 욕심이 과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팀에 대한 진심이 있기는 한가 추신수랑 비교된다는 소리도 듣고 셀러리 캡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만 양보할 수 있을 텐데 본인 생각과 기존 그리고 그동안 팀에 대한 노고까지 생각해달라는 지금 포지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삼성 팬 분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레전드인 오승만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 있고 사실 삼성 라이온즈도 그동안 해줄 만큼 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올 지난 뭐 2023 시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승만도 좀 양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셀러리 캡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선수들 계약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 여러 가지 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딱 그 두 가지 그것 때문에 좀 그런데 저는 현실에 가까운 계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단에서 그런다고 뭐 말도 안 되게 오승환 선수를 뭐 내친다든지 이러지는 못해요. 그쵸. 당연히 못하는데 뭐 예전에 했던 것들 이름값 뭐 이런 게 반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삼성이 그럴 상황도 아니고 지금 삼성 팬들은 1승 1승에 목말라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팀을 위해서라도 오승환 선수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오승환 선수 다운 그런 행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로 계약 기간에 있어서는 2년 계약 요거에 있어서는 좀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엽 선수, 이대호 선수도 은퇴를 앞둔 마지막에 또 2년 계약하고 은퇴를 했었었는데 지금 뭐 댓글로 2년에 21억 정도 선수 등번호만큼 받는 게 상징적이고 딱 알맞다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뭐 요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오승환 선수 더 받고 싶어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니까 삼성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승환보다 잘하는 불펜 뭐 누구 있느냐 얘기했을 때는 또 그것도 또 애매하고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딱 여기 레전드의 마지막 2년 계약이라는 그 얘기에 이승엽 감독이 36억에 그렇죠. 2년 총액 36억. 근데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 직전까지도 또 정상급의 활약을 또 펼쳐줬으니까. 네. 야 이거 계약 금액이 좀 애매합니다. 네,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인지. 뭐 제가 볼 때 한 이대호 선수 정도 계약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년에 26억. 네. 25억, 26억 정도면은 뭐 서로 충분히 윈윈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닌가.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승엽 선수도 그렇고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 매일 나오는 야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불펜 투수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어쨌든 뭐 승리 기여도 WAR에 있어서는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선수라는 생각도 드는데 불펜 투수는 사실 이기는 경기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또 오승환 선수가 막 그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또 아니라서 26억 요것도 저는 사실 불펜 투수에게 지금 이렇게 주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동안 또 해준 게 있으니까 또 안 주기 뭐 같고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구단은 25억 언저리로 제의했다고 좀 맥콜러버 말씀하셨는데 1년에 반 정규 시즌에 반 경기만 나와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럼요. 불펜 투수가 반도 거의 못 나와요. 반도 못 나오죠. 네. 3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한 50경기 60경기 정도 뭐 출장한다고 그쵸.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뭐 거의 50경기라 만약에 50경기라고 하면은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네요. 야수들 같은 경우는 1회부터 9회까지 계속 뛰고 있는데 그 말씀 되게 잘하셨다. 그래서 야수들이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쵸 사실. 네. 그동안 아무리 해준 게 있어도 불펜에게는 좀 과한 금액 같다 슬프게 하느님 말씀하셨고 근데 황타자님 말씀처럼 요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승환 선수도 욕먹기 시작한 다음에 적게 받으나 많이 받으나 욕먹는 거 많이 받고 욕먹는 게 낫죠. 저 정답이다. 이미 오승환 선수는 이런 협상 과정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삼성 팬 여러분들 일부 삼성 팬 여러분들에게도 욕을 먹기 시작한 이상 그냥 돈이라도 많이 받는 게 사실 뭐 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역시 진짜 대단한 진짜 머리들이 너무 좋아 진짜 내가 볼 때는. 그러게요. 이랬을 때는 뭐 임찬규 선수나 뭐 함덕주 선수 계약처럼 옵션을 많이 넣는 건 어떨까요? 라인하이트님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옵션 그쵸. 근데 옵션을 넣고 싶지 않은 거죠. 보장 금액을 많이 받고 싶은 거죠. 구단은 어느 정도. 근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선수로서 정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옵션을 선택하는 임창규, 함덕주 옵션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절반 이상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구단은 총액을 늘려주고 보장액은 조금 줄여주지만 총액을 늘려준 거잖아요. 옵션을 통해서.
그래서 선수가 한 만큼 이제 많이 벌어가라는 건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옵션이 늘어나면서 총액이 늘어나는 계약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게 구단도 최대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선수도 기존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그런 옵션들을 금전적인 부분을 또 채워가고 챙겨갈 수 있게끔 이런 계약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맥콜러버님 말씀처럼 온갖 썰들이 난무하는데 에이전트도 없이 협상하는 사람에게 썰쟁이들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1월 중으로 오키나와 개인 훈련 가기 전에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오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 삼성 라이온즈에서 은퇴하는 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시장에 나갔다가 와 보세요. 이러는 순간 과연 이제 삼성에서 주는 것만큼 다른 구단에서 제시를 할 수 있을까? 거기다 이제 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선수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저는 사실 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얘기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쵸. 네, 얘기 자체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던져야 되는 얘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선수랑 이제 이 얘기까지 나오면 감정 상하는 상황이니까 이미 상한 거야. 네. 이미 상한 거야. 그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면은 이미 상한 거지. 그래서 이건 뭐 서로 좀 양보할 수 있는 도대체 그 양보라는 기준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감이 좀 잡히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그거는 야구 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계약이 발표가 되면 이 정도면 서로 좋았다. 너무 과했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뭐 FA 계약이 오승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홍건희도 그렇고 뭐 주건 선수도 그렇고 뭐 김선빈 선수도 그렇고 아직 많이 남았죠. 네, 아직도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맥콜러버님 옵션에 세이브 개수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재윤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이제 그게 관건 아니겠냐. 근데 이제 마무리 투수가 이제 둘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 옵션 채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랬을 때는 뭐 사실 뭐 마무리가 아니더라도 세이브 개수가 아니더라도 뭐 경기 출장 수라든지 이닝수는 뭐 불펜이라서 또 본인이 이닝도 뭐 있어요. 그것도 있긴 있죠. 있긴 경기 있는데 출장 수가 제일 많고. 그렇죠. 네, 있긴 있는데 뭐 불펜 입장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옵션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옵션은 뭐 쉬운 옵션이면은 안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주는 게 낫지. 서로 달성할 수 있는. 왜냐면 그거는 그 정도는 해야 팀에 공헌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블루즈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승환 선수 계약 미진한 걸 보면 제일기획이 이번에 수원 블루윙즈 강등으로 인해 운영비를 쪼인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수원 블루윙즈도 아직 감독 선임도 안 할 정도로 제일기획 스포츠 업무가 삐걱거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썬더스의 은희석 감독도 경질했다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 스포츠단 제대로 굴러가는 구단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뭐 4대 스포츠에서 다 최하위 꼴찌를 할 뻔한 위기에서 삼성 라이온즈 어쨌든 탈꼴찌 하면서 그 불명예까지는 얻지 않았는데 좀 잘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맞아요. 뭐 언제부턴가 삼성이 사실은 뭐 스포츠 왕국이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지금 계속해서 그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데 이건 뭐 구단도 그렇고 참 삼성이라는 그룹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뭐 당연히 좋아져야 되고 또 선두 주자가 돼야 되겠죠. 뭐 팔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었는데요. 뭐 사실 스포츠단 전체적으로. 네. 어쨌든 그리고 저희 비시즌 목요일에는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재미라는 야구 퀴즈 이벤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따 오후에 올라가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벤트 영상에 또 댓글 참여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건데요. 자, 오승환 선수의 KBO 리그 통산 세이브 기록 몇 개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통산 KBO 리그 기록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아쿠아픽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하게도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 눌러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소화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위에 다롱현 형님께서 이제 쿠팡 관련 얘기해 주셨죠. 그렇죠. 중계권 다크호스 쿠팡 플레이 KBO 유무선 사업자 입찰 불참. 불참했구나. 아하, 이거 KBO 이제 중계권 관련해 가지고 쿠팡이 또 뛰어들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긴 하네요. 이제 허구현 총재가 그런 얘기했었죠. 보편적 시청권의 권한 생각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쿠팡이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뭐 사실 뭐 기존 그 방송사들이 다시 또 계속 뭐 할 수밖에 없겠네요. 보면은 사실 뭐
썰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뭐 JTBC, 그렇죠. TV조선. 왜냐하면 JTBC는 최강 야구라는 걸 하고 있고. 옛날부터도 계속 관심 있었고. TV조선은 국제 대회 이제 그 협상에서 따가지고 국제 대회를 이제 또 중계도 했어요. 뭐 이러면서 뭐 쿠팡도 뭐 하고 뭐 어디도 하고 뭐 한다 뭐 이런 썰들이 많았는데, 네, 결국은 쿠팡이 물러났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KBO 뉴미디어 거는 이제 뭐 다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통신 3사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또 이제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돈보다 시청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 그 결정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요것도 저희가 한번 또 언급을 해보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 몰라요. 뭐 엠스플 신입해서 요런 건 이제 잘 모르고요. 그거는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당연히 모르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번 유무선 중계권 사업은 3파전으로 압축됐다. 카카오와 KT가 빠졌지만 다시 한번 통신 포털 컨소시엄 네이버, LG U+, SK텔레콤, 아프리카 TV가 힘을 합쳤구나. 여기 이제 프로야구 중계 경험이 많은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 이거 이제 스포티비죠. 그리고 CJ ENM, 티빙까지도 이제 단독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요 결과 나오면 저희가 또 이제 한 꼭지로 언급해 드리는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도 역시 많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프닝부터 아주 알차게 꽉 채워가지고 달려왔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뭐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2024년은 단백질러와 함께하는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단백질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에도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채팅도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1000분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2024년 새해 첫 방송 마치게 됐는데 위원님 또 좋은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네. 시작입니다. 내년 시즌, 이제 올 시즌, 우리 이제 12월 마지막 방송 때도 아주 기분 좋게 인사드릴 수 있는 또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생각보다 저희 처음 왔을 때 저기서 회의할 때 생각나요? 아, 그러니까요. 그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때는 안녕하십니까 이랬을 때 위원님도 되게 그때는 점잖으셨거든요. 그때는 되게 점잖게 이렇게 악수도 이렇게 청하시고 이랬었는데 이게 무슨 일? 이게 원래 처음에만 그래. 처음에만 살짝 보여주고 금세 이제 내 모습을 보여주거든. 네. 내가 다 그래. 사람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또 똑같은 위원님의 또 새로운 모습 또 저희가 또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비시즌은 주에 1회 방송, 목요일에만 이제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